자, 이제 마지막으로 19번과 20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19번은 이제 마찰 구간 문제가 또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나왔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의 트렌드는 마찰 구간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긴 거에 비해 좀 평이합니다. 여기서 2에서가 1에서의 2배,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의 1구, 여기 마이너스 2만큼의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변화량 마이너스 2는 1번 구간에서 나중 mgh 더하기 2분의 2 mv 제곱 빼기 처음 6mgh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mgh 더하기 2분의 2 mv 제곱이니까 2를 그냥 5mgh 빼기 2분의 2 mv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는 얘는 나중 mge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에서 처음 mgh 더하기 2분의 2 mv 제곱을 뺍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mgh 빼기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 돼서 이 2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요거랑 이제랑 뭐가 같냐? 이거 2배 한 거. 그래서 10mgh 빼기 2분의 4 mv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5 mv 제곱이 11mgh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5분의 11 mgh다. 그래서 이제 분모가 다 5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한 것 같아요. 요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는 뭐냐? 2는 5mgh의 2분의 2 mv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2분의 1에 2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11 mgh를 해주면 이제 5분의 25에서 22 mgh니까 5분의 3 mgh가 돼요. 5분의 3이죠.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총 3, 2를 뺀 거예요. 그래서 6h 거의 다 맞죠. 6 mgh에서 5분의 9 mgh를 뺍니다. 5분의 21, 5분의 30이니까 5분의 31, 5분의 21 mgh, 그래서 5분의 21 h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생김새에 비해 별로 어렵진 않았고 그냥 계산만 빨리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 마찰 구간 문제 수능에서도 나오고 6월, 9월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작년의 트렌드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이제 내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잘 봐서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2024년 6월 모의고사를 좀 보고 거기서도 이제 마찰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4번 연속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2년에 시행된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마찰 구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찰 구간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 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잘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량은 그냥 나중 빼기 처음으로 항상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해 놓고 다음에 총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 2니까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인 것 같아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평균 속력이 같다 그랬거든요. 평균 속력이 같다. 그래서 이 평균 속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면 어떻게 되죠? 2분의 v 처음 더하기 v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a, b와 c와 a와 d 사이,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건 2분의 VA가 V죠. 더하기 VD랑 뭐랑 같다? 2분의 VB 더하기 VC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두 개, 요게 등가속도 직선,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경우 평균 속력이 중간 시간의 순간 속력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중간 시간의 순간 속력이 같고, 그래서 뭐가 같은 거예요? 중간 시간이 같다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중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총 뭐 10L만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L만큼 가는 동안 B라는 순간
C라는 순간 이렇게 잡으면 B라는 시간과 순간과 C라는 순간의 이 중간 순간과 그 다음에 A점에 있을 때의 순간, 그다음 D점에 있을 때의 순간, 요 두 순간의 중간 순간이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A, B, C, D의 시간이 대칭을 이룬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얘네들이 지금 전체 지금 그러면 평균 속력이 같다 했어요. 평균 속력 V라고 한다면 V라는 평균 속력으로 6L만큼 간 시간이 있고 요게 이제 B에서 C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속력 V였죠. 그 다음에 전체 거리는 10L이잖아요. 그럼 얘는 A부터 D까지 걸리는 시간이 V분의 10L이라면 B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V분의 6L이라서 이거를 시간 비율을 뭐 3t 대 5t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B로부터 C까지의 시간을 얼마로 볼 거냐? 3t라고 한다면 3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로부터 D까지의 시간을 5t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떠니까 중간점이 같으니까 시간이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요 시간이 t, 요 시간이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가 아니죠. 처음 시간 0일 때 t는 0일 때 A, 시간이 t일 때 B, 시간이 4t일 때 C, 시간이 5t일 때 D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속력을 이제 그 뭐 다 다르게 나왔잖아요. VB, VC, 잘못됐네요. 평균 속력이 사실 V가 아닌데 V 평균이라 하겠습니다. V 좀 잘못 풀었죠. VC, VD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력은 중간 속력이잖아요. 2분의 V 더하기 VB로 얼마를 갖냐? 얘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가 다 다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t라는 시간 동안 이 가속도는 a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는 플러스 at. 그다음에 3t라는 시간의 속도 변화는 플러스 3at가 되겠고 또 t라는 시간 동안 플러스 at의 속도 변화량이 있겠죠. 그래서 요걸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v 더하기 알파의 속도고 얘는 v 더하기 4알파의 속도고요. 얘는 v 더하기 5알파의 속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0부터 t까지 평균 속도는 v 더하기 2분의 알파입니다. 요게 평균 속도고요. 이 평균 속도로 t라는 시간을 간 게 얼마입니까? 요게 l이라는 거리를 간 거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의 평균 속도는 v 더하기 알파랑 4알파의 평균 2분의 5알파가 되겠습니다. b부터 c까지의 평균 속도고요. 이때 걸린 시간이 3t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6L만큼을 가져. 자, 그러면 이제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3t를 t로 나누고 6L을 L로 나누고요. 이거는 v 더하기 2분의 5알파를 v 더하기 2알파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죠. 등식이 여전히 성립되고 tt 사라지고 l 사라지면 그러면 얘는 이제 3으로 나눠서 v 더하기 2분의 5알파를 v 더하기 2분의 알파로 나누면 그게 2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합시다. v 더하기 2분의 5알파는 2v 더하기 2분의 2알파가 되고요. v는 2분의 3알파가 됩니다. 여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알파를 알파 꼴로 바꿉시다. 알파는 3분의 2v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처음 속력이 v인데요. d는 v에다가 5알파를 더한 거잖아요. 알파가 3분의 2v였으니까 v 더하기 3분의 10v. 그래서 식이 이게 맞나 싶은데 3분의 13v죠. 3분의 13v로 끝나는데 식들이 지저분한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쓴다? EAS를 쓰는 거죠. 속력이랑 이동거리 나오는 걸 당연히 EA 써야 되는데 2 곱하기 A, 그 다음에 전체 거리 10L 이 나오고죠.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이 V고 나중 속력이 3분의 13V의 제곱 빼기 3분의 3V의 제곱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9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분모에 9 나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럼 9분의 169V 제곱에서
9v제곱 뺍니다. 그러면 9분의 160v제곱 식이 정리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20과 160을 이제 20으로 나눕시다. 얘는 L은 9분의 8v제곱, A는 9L분의 8v제곱 이렇게 나오죠.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가 가장 어려운 파트였냐면요. 평균 속력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평균 속력이 서로 같다.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냐? 평균 속력이 같은데 등가 속도 직선 온도의 평균 속력은 중간 시간의 순간 속력이고요. 얘는 속력이 매 순간 달랐잖아요. 그쵸? 증가 중이죠. 근데 평균 속력이 요 중간 시간에 딱 이 속력으로 주어지는데 평균 속력이 같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구간의 중간 시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 시간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대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t라는 시간의 중간 시간, 그 다음에 5t라는 시간의 중간 시간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쪽 A와 B, A로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C로부터 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와 T로 같아야 합니다. 요걸 가지고 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A, B, C, D 점에 각각 시간을 부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었냐?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요. 그래서 델타 V를 A 곱하기 델타 T, 시간의 가속도를 곱해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었고, 그걸 이제 알파로 놨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평균 속력 B를 가지고 요게 평균 속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걸린 시간 T가 되면 L이 되고, 여긴 평균 속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걸린 시간 3T가 되면 6L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식 세워서 V와 알파의 B, 알파는 3분의 2 V인 걸 알았고요. 여기다가 이걸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EAS를 결국 써서 풀었습니다.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결국 이 문제 풀 때는 뭐가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EAS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거였어요. 요거. 평균 속력이 AD 사이의 평균 속력과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BC 사이의 평균 속력이 같다라는 거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를 그려보면 요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평균 속력이 중간 시간 순간 속력이 되거든요. 속력과 속도 바뀌니까 좀 짜증나죠? 속도로 하겠습니다.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가 되니까요. 얘네들이 중간 시간이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간을 기준으로 A가 여기 있다면 똑같은 시간 간격의 D가 있고, 그 다음 중간 시간을 기준으로 B가 여기 있다면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C가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뭘 알 수 있었냐? 평균 속력, 전체 평균 속력, 중간 시간의 속력 뭐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걸 이제 V 바라고 합시다. 요 V 바를 가지고 6L로 나눈 게 이제 BC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V 바로를 가지고 10L을 나눈 게 A에서 D 전체 시간이잖아요. 이 전체 시간과 요 시간 B에서 시간 내 시간의 B가 3t 대 5t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시간 길이를 저는 3t라고 봤고, 그게 이제 중간 시간이 같아서 A, B와 CD가 양옆에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t로 전체 5t로 둘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처음 속도 V 더하기 알파, 여기는 V 더하기 4알파, 여기는 V 더하기 5알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쭈루룩 풀어 나갔었어요. 요거는 풀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네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